또 그걸 느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던데. 맞춰야지. 죄송해요. 그냥 가는구나. 구독, 좋아요. 만천하에 까버리게 생겼네요. 어느 순간 확 터지는 로케이션. 거예요. 그런 느낌을. 본격적이고 전폭적인 뭔가 본격적이고 전폭적인 양도 전폭적인 뭔가 본격적인 샐러드. 엄마도 아실 거세요. 이상한 기운이 맴도는 전방위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인이라서 연예계 쪽 유튜브가 너무 잘 나가고 그걸 능가하는 테이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너무 떨려서 나 이제 이거 잠깐 쉬고 무슨 얘기 물어볼 거냐면 이 낭독회 스파게티 집에서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손님인데 뭐 사장, 네. 직원 이렇게 다가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정을 기본으로 한 가게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좋기 때문에 또 정을 주셨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리잖아요. 좋게 받아들였어요. 은지 시인님은 스파게티 집에서 왜 낭독회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땠어요 느낌? 저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시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좋지만 다들 이제 일상에 충실하느라 편원을 간다던가 시집을 뭐 같이 한다던가 한 시간 내기 힘드니까 이런 귀한 시간 내주시면은 저희는 이런 일 합니다 하고 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 촬영으로 찰린의 맥주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방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막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왜냐면 연예계 쪽 유튜브가 너무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문학계 안에서는 이소연 시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판에서는 적어도 이 스파게티 집을 다 오셔야 한다. 오시게 될 거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 찰리네 맥주집 사장님도 카메라 안에서 되게 문학적 소양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잘 그려져가지고 놀랄 정도였는데 그걸 능가하는 테이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다시 또 시를 또 읽고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읽고 싶은 시를 읽겠습니다. 시의 세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엄마와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시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시인데 36페이지. 마지막 문장. 엄마가 당신이 쓴 시를 읽어보라고 줬다. 나는 다 좋은데 마지막 문장이 좀 뜬금없다고 했다. 엄마는 네가 뭘 아냐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문에서 읽어온 시가 얼마며, 문창가에 다닌다는 애가 이제 보니 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라며 엉크렇게 화를 냈다. 그게 아니라 나는 1, 2, 3, 4연이 다 좋다. 다 좋은데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마치 내가 금강산을 다녀온 느낌까지 들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떠오른 거냐. 찬찬히 내 감상을 전한 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마무리는 일기 같다랄까 아쉽다고 했다. 엄마는 그러니까 네가 시를 뭘 아냐며, 내가 지금까지 신문에서 읽어온 시가 얼마며, 봄 가을이면 백일장에서 매번 상금도 타오고 누구 엄마도 읽어보더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냐며 그랬는데 넌 뭐냐 라며 화를 냈다.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뭐 시를 못 썼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문장 정도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문장을 지적하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거였나? 문창가 친구들은 정말 강철 심장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차릴 때엔 한 발 물러나 엄마, 아마 내가 시를 많이 못 읽어봐서 이런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못한가 봐요. 어렵게 말을 건네봤다. 그러자 그건 정말이지 네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며 그 마지막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엄마가 이렇게 오래 화를 안 푸는 사람이었다니.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허만분 씨를 화나게 만들었다. 엄마, 다시 보니 마지막 문장이 괜찮아요. 어제는 미안해요. 다음날 사과까지 했지만 사과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엄마는 계속 시를 쓰고 있다. 엄마가 엄마 얘기 글로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자꾸 엄마 얘기를 쓰게 된다. 생각해보면 엄마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일기 같지도 않았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엄마의 그 갈등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이상하게 웃음도 주고 위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시에 대한 열망을 건드렸을 때 엄마를 건드린 게 아니라 허만분 씨, 단독자 허만분 씨를 건드렸다는 그 말이 진짜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뜻깊게 봤었어요, 집에서. 근데 이 엄마의 그 치부를 이렇게 건드려서 엄마가 화를 냈는데 결국에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기같이 느껴진다. 일기같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한 번 더 꼬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시를 되게 자주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이해력이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셨는지. 시를 쓰려고 쓴 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엄마랑 있었던 일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이 시 쓰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로 보자 그걸 하고 이 시를 쓰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거 얘기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 문장 이상하다 라고 말한 다음에 칭찬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제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냥 제 성격이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화를 내면은 죄송해요. 성격이 좀 드러나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시를 다 쓴 다음에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이거 발표해도 되냐라는 허가도 받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 얘기 많이 쓰는데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 안 썼어요, 엄마 아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 나눠볼게요. 삼청동까지 가지 마라. 방학동에 이런 게 생겼다. 하면 자신감 있게 칠판에 적어놓은 글씨를 색다르고 위트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의 컨셉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소주도 있었고요. 손님들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었어요. 골뱅이 문집도 해줬어요. 한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충돌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주 먹으러 나갈 때는 좀 더 가볍게 나가잖아요. 뭐 슬리퍼 신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도 가벼워지고. 네.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분은 오늘은 큰맘 먹고 와인을 한잔 하러 왔어요. 그 문화의 충돌이 이 가게가 돼버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형하고 상의를 하고 형 우리 조금 벌더라도 우리가 배운 거 하자. 그제서야 이제 이 문화를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또 손님을 데려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네, 그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는 컴플레인도 있어요. 저희도 음식점이니까 체인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직접 만드는 음식이니까 컴플레인이 있어요. 남자가 약간 너무 이가 안 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죄송하다고 항상 얘기하고요. 손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얘기해요. 네. 그때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음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음식 재료는 항상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레시피만 고집하면 그 컨디션이 오히려 들쭉날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맛있을 때는 간을 작게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맛이 정말 없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가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정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매뉴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상태 보고 네, 상태 보고 사람한테도 똑같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 손님이 내가
그냥 오늘은 가만 두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한 마디 더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기 들어가. 가만히 있기를 바랬나 보다. 가만히 있기로 말했구나. 그래서 김은지 여기 사장님이 시를 조금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시 글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 글귀가 하나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오래 보면 지겹다. 자세히 봐도 지겹다. 시 글귀 안 적어놨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뭐였더라? 이 칠판에 한 번 적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게 좋았어요. 네. 언젠가 김은지 시인의 시 한 구절도 칠판에서 보는 날을 이렇게 또 역으로 피해를? 네. 시인들의 삶이 그 사업을 할 때 이소연 시인이 이제 이렇게 문화를 널리 퍼뜨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작가들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얻어온다는 것도 있었는데 아까 그 토마토 말씀해주신 거랑 이런 것들이 와 이 낭독회가 아니면은 항상 이제 맛있는 음식만 먹고 가잖아요. 맞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자리다. 시 한 번 나오나요? 네. 토마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인들에게도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을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읽고 우리는 마무리를 좀 하기로 해요. 뭐 읽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솔잎이라는 시를 제 낭독을 떨려가지고 제일 짧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네. 솔잎 노란 바늘잎이 무릎에 떨어졌다. 언젠가 당신 만나게 되면 솔잎이 언제 떨어지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리라.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솔잎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리라. 뭉게 구름이 조금 움직였고 운동장 트랙과 그늘이 선명해졌고 개미가 지나가고 있었다. 솔잎이라는 시였어요. 이게 첫 시예요. 네. 오늘 첫 시랑 마지막 시 다 읽었네요. 그러네요. 제 끝에도 이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시에서 느꼈었어요. 아주 작은 거를 보다가 갑자기 시간도 멈추는 것처럼 확 커지는 거예요. 그 포스가. 거기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어요. 저는 이 시를 낭독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 시를 스파게티 집에서 읽으면 뭐라고 하지? 이랬더니 이소연이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 집을 알고 있지만 나만 알고 싶다.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그게 문제예요. 않고 죄송해요.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계속 찾는다면 그 정말 진정한 단골이 아닐까.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당신 만나게 되면 스파게티집 데스트로 슬로우 스파게티집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라고 물어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파게티 맛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살아버리면서 이렇게 꽂힐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리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시여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솔잎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질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나는 얘한테도 물어보고 쟤한테도 물어보고 사장님? 하면서도 물어볼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질문이 소중했으면 그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끝까지 간직한다는 사실이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 그 스파게티집에 오는 낭독회 하는 시간에도 간직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별로 없는데 오늘 사장님이 진짜 또 다른 매력을 알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 이렇게 매력적인 거를 나만 알고 싶지만 방송을 해요. 그래서 만천하에 까발리게 생겼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사장님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뜻밖의 제안에 뜻밖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서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뿌듯해요. 네,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잘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제 마음에 또 촉촉함을 더해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시키면 울렁증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오늘 그걸 다시 느꼈고요. 나는 그대로 있구나 아직.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자, 어땠었어요 오늘? 저는 정말 그 말씀 듣는 게 되게 재밌어서 계속 안 끝났으면 좋겠다. 맞아. 시 다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보고 싶다. 그치? 시를 너무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이소연 시인의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도 읽어보시도록 제가 선물을 좋아할까 싶어요. 네. 좋아할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대환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신메뉴 나오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업은 오봉구 청년 펠로우십 사업의 일환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잘 보셨다고 생각하고 얻어갈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진짜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짜고 그냥 가는구나. 맞춰야지. 맞죠.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